조선왕조실록 이야기 -3화 세종 눈물의 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피로 얼룩진 왕좌에 올랐는지 보았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와 등지면서까지 왕이 된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여러분, 만원짜리 지폐에 나오시는 그분 아시죠? 한글을 만드신 성군, 조선 최고의 왕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세종대왕의 영광스러운 업적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과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왕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셋째 아들의 운명. 1397년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도 훗날의 세종입니다. 셋째 아들. 여러분, 조선시대의 셋째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왕위와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큰아들이 세자가 되고 혹시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둘째가 대신하는 겁니다. 셋째는 그저 평범한 왕자로 살다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이도는 어릴 때부터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책을 좋아했냐면 밤새도록 책만 읽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걱정할 정도였죠. 도야, 너무 책만 읽지 마라. 눈이 나빠진다. 실제로 세종은 나중에 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도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책은 친구였고 스승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형의 실수, 동생의 기회. 그런데 1418년 이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자는 큰형 양녕이었습니다. 양녕대군 들어보셨죠? 양녕은 똑똑했습니다.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했던 겁니다. 세자가 되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사냥만 다녔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 기생들과 어울렸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고민했습니다. 이놈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세자를 바꾼다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겨우 26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왕실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안정되는데 세자를 바꾸면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었죠. 고민하던 태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양녕을 폐세자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이도를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왜 둘째가 아니라 셋째였을까요? 둘째 효령 대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불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에 가서 염불만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결국 셋째 이도가 세자가 되었습니다. 22살의 이도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책이나 읽으며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1418년 8월 태종은 왕위를 세자 이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세종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위는 물려줬지만 권력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황으로서 내 뒤에서 도와주마. 좋게 말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간섭하는 겁니다. 실제로 태종은 상황이 되고도 4년 동안 모든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렸습니다. 세종은 형식적인 왕이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종은 장인, 장모를 사랑했습니다. 부인 수원왕후의 부모님 말입니다. 착한 사람들이었고 세종을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1421년 태종이 갑자기 세종의 장인 시몬을 영모제로 몰아 죽여버렸습니다. 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장인어른은 영모를 꾀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종은 단호했습니다. 왕의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내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다. 정도전이 어린 세자를 앞세워 권력을 잡으려 했지 않았느냐. 태종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하게 만들려면 외척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을요. 세종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는 더 슬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남편인 왕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세종은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망 마이너스 드디어 홀로서기. 1422년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세종은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집현전을 확대했습니다. 집현전은 요즘으로 치면 국가연구소 같은 곳입니다. 똑똑한 젊은 학자들을 뽑아서 연구만 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 사람들이 공부만 하고 일은 안 하면 나랏돈만 낭비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요. 학문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하오. 그리고 그 집현전 학자들에게 월급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책도 마음껏 사보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세종은 밀고 나갔습니다. 오망 마이너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세종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자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공문서가 한자로 쓰였습니다. 법률도 한자, 재판문서도 한자, 상소문도 한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한자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양반 자제들도 한자를 배우려면 몇 년씩 걸렸습니다. 평민들은 평생 배워도 제대로 익히기 어려웠죠.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한글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한글을 발표했을 때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 중국의 글자를 버리고 우리만의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중국 문화를 따르는 것이 문명국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무시하는 것이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종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육망 마이너스 병든 몸, 그래도 일하는 왕. 하지만 세종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종은 평생 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병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뇨병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갈병이라고 불렀죠. 물을 계속 마시고 싶고 몸이 자꾸 마르는 병입니다. 피부병도 있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풍병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풍이나 관절염 같은 것입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제발 쉬십시오.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어찌 밤낮으로 일만 하십니까? 하지만 세종은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쉬면 나라질은 누가 하겠소? 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병환이 매우 위중하여 걷지도 못하시는데 침상에 누워서도 신하들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셨다. 병상에서도 일을 한 겁니다. 7망 마이너스 아버지로서의 슬픔. 세종에게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아들만 18명, 딸이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세종을 가장 슬프게 만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세자 이향입니다. 세자 이향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겠구나. 하지만 세자는 병약했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1450년 세자 이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7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때 이미 54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시켰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린 겁니다. 세종은 통곡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다. 왕도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슬픔,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자가 죽고 나서 세종은 손자 홍이, 나중에 단종을 세 손으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홍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세종은 불안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왕이 되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8망 마이너스 마지막 순간까지. 1450년 세종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몸의 종기는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의원을 불러 치료를 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해 2월 세종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세조입니다. 수양아, 내가 형님을 도와야 한다. 홍이가 너무 어리니 내가 잘 보필해 주어야 한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양대군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조카 단종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세종이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1450년 2월 17일 세종은 영면했습니다. 나이 54. 재위 32년이었습니다. 9망 마이너스 위대한 유산. 세종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한글, 치국이, 해시계, 자격로. 수많은 발명품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종은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남편에게도 휴가를 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육아휴직인 셈이죠. 조선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활성화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킨 것도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날씨를 알아야 하니까 치구기를 만들었고, 시간을 정확히 알려면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종을 위대한 성군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고통받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눌려 지내며 장인을 잃었고 평생 병에 시달렸으며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백성을 생각했고 병상에서도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진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함입니다. 세종대왕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이 그토록 걱정했던 손자, 단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2살의 왕이 된 소년, 그리고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극의 왕말입니다. 그 슬픈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